예,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일주일 동안 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지수 자체는 뭐 크게 등락은 없었는데, 조금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일부, 그래서 뭐 테마주들 좀 강세를 보였다가, 화요일날 일부 종목들이 움직인 것 뿐이고, 화수, 목, 금, 요 4일은 굉장히 조용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번 주 지수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 얘기해 드릴 거고, 오늘 밤에 미국에서 연준의장 그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급등락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바이오 테마 동향 파악해 드릴 거고,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주,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나올 듯 말 듯 그러고 있는 전력 설비 테마주, 그리고 오늘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해리스 테마주하고 지지율 싸움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관련주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드리고 금요일 저녁을 마치면 이번 주에 지수랑 테마 동향이 이렇게 끝났구나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이제 그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그 지수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인데 이번 주에는 쉬는 날이 없었죠. 그래서 5일 동안 뭐 했느냐? 횡보했습니다. 우리 그 바닷가에 가면은 영어로 크랩인가요? 개걸음 옆으로 이제 개걸음 걷듯이 횡보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을 보시면 여기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뭐 조금 떨어진 것 같지만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여기도 똑같이 그냥 횡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걸음. 네. 원래는 이제 이렇게 반등이 이제 세게 나오면 보통은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거래대금인데 그 8월 5일날 이 증시에 이제 핵폭탄이 하나 떨어지고 나서 그죠?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네. 아직도 이게 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뭐 미국의 어쩌고저쩌 경기 위축 뭐 그런 얘기는 경기 침체였죠. 네.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무도 몰라. 네.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세요. 거래대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코스피 원래는 이제 코스피 쪽 거래대금이 훨씬 많잖아요, 평상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코스닥 쪽 거래대금이 더 많습니다. 자, 8월 5일이 큰 음봉 떨어진 날인데 보시면 8월 5일 이전에는 낮에 좀 시황 설명했던 건데 밤에 일부 좀 합니다. 여기 문자번 회원들 시황 잡아드려야 되니까 회원들 좀 이해를 좀 하세요. 보시면 8월 5일 이전에 보면은 하루 거래대금이 10조 원이 넘었죠. 그죠? 뭐 13조, 10조, 12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반등이 폭락 후에 반등 세게 나올 때 3일 동안 거래대금이 10조 원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후로는 여기 8월 16일 날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10조 원 이하죠. 즉 거래대금이 확 줄었어요. 사람들이 쫄았다니까요, 지금. 확 쫄았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8조 9천억 원, 오늘은 8조 2천억 원.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코스닥 쪽은 어떠냐면요. 보세요. 여기도 이제 8월 5일 기준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대형주나 아니면 투자 동향 얘기, 종합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8월 5일 날이 여기에요. 근데 여기 핵폭탄 떨어지기 전에 보시면 거래대금이 보통 5조에서 6조입니다. 그렇죠? 가끔 7조 있고 어쨌든 5조에서 6조거든요. 근데 이제 폭탄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거래대금이 증가합니다. 기본 7조, 8조, 어제는 9조 나왔습니다. 어제 코스피 쪽 거래대금이 8조 9천억 원이라 그랬죠?
코스닥은 9조 2천억 원, 즉 3천억 원 정도 많습니다. 역전된 거죠. 역전됐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하셔야 돼요? 지수 보면서 지수야 떨어지면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대형주는 당분간 재미가 없겠군. 물론 올라가는 대형주는 항상 있어요. 왜냐면 지수가 떨어지는 걸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대형주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당분간 재미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에 거래대금이 더 많다라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원래는 아까 이제 본 것처럼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10조 넘을 때 코스닥은 6조, 5조에서 6조였거든요. 절반 정도였다고. 근데 지금은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소형주, 개별주나 테마주 위주로 가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증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실제로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여기 보시면 이게 폭탄 떨어지기 전에 거래량과 그 이후의 거래량이 틀리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대금도 늘어난 거니까 정상적인 겁니다. 즉 개별주 쪽에서 매매를 열심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폭락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때 그랬죠. 이거 기회다. 보자마자 바로 알아맞히잖아요.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개별주, 테마주 단기 매매하기에 딱 좋다. 그 얘기 많이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이번 주는 테마주가 별로 안 갔어요. 월요일 날만 좀 세게 갔고 화, 수, 목, 금, 특히 수목금은 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종목들 급등한 게 좀 몇 개 있을 뿐이지 테마주들이 무리지어서 올라간 게 없죠. 그거는 누구 때문이다? 맨날 그 말 이상하게 하는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그 양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9월 달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아마 그 전에 하는 마지막 연설이 될 거라고 하는데 공식 석상에서 하는 마지막 연설을 오늘 밤에 하거든요. 미국에서. 그 잭슨홀 미팅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말도 또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노이로제에 걸려갖고 트라우마지.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할까봐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 종목들이 별로 움직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기껏 다 만들어놨는데 막 이제 만들어놓고 공들여서 만들어서 막 올리고 있는데 연준 의장이 뭐 말 이상하게 조금 해가지고 폭락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도루묵 되는 거 아니에요? 도루묵.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도 그냥 경계 태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센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진 않는데 혹시라도 그럴까봐 세력도 조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왜 그 노는 김에 뭐 한다라는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그죠? 뭐 노는 김에 뭐 한다고 그런 것처럼 이제 요즘에 그 노는 김에 세력들이 이제 신용, 미수, 몰빵 많이 들어온 종목들을 아주 패대기를 치고 있죠. 바이오 기가 막힙니다 진짜.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제가 수차례 얘기를 해드렸지만 제가 봐도 야 변동성이 대단합니다 진짜. 네. 주가가 무슨 고무줄 뛰듯이 고무줄 잡아당기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게 없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시황 잡는 거는 가끔 잡아드리는 건데 필요할 때만. 요즘에 일별 뭐 매매 동향 얘기 안 해드리고 있죠. 근데 이럴 때는 뭐 보시느냐 기간별 매매 동향인데 여기 8월달에 여기 폭탄 떨어지고 나서 전후로 해서 좀 볼게요. 보시면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네. 8월달에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8,5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얼마 팔았다고요? 8,500억. 네. 그런데 8월달에요. 많이 판 걸까요? 많이 판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하루만 해도 다시 살 수도 있어요. 올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7월 말일 7월 말까지 7개월 동안 순매수한 게 얼마다? 24조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8월 달에 판 거는요, 7월 달까지 산 거에 한 3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자들, 잘난치 않은 인간들, 그런 사람들 얘기 듣고 불안해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니까. 왜 불안해하세요? 외국인이 나가진 않았는데. 환율이 급등했어요? 급등 안 했잖아. 그죠? 근데 왜 불안해하시는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1월부터 7월 달까지 외국인이 사놓은 게 24조 원, 8월 달에 외국인이 판 게 8천억 원 정도. 그쵸? 그럼 작년, 올해 24조 원 산 게 많이 산 건지 아닌지 헷갈리시죠? 작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12월 말까지, 즉 작년 1년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 한 게 얼마다? 1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외국인이 사놓은 게 11조 원, 올해 7월 달까지 사놓은 게 24조 원, 8월 달에 판 게 8천억 원. 티도 안 나, 티도. 그러니까. 아셨죠? 겁먹지 마세요. 주식할 때는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이제 용감해도 안 되지만, 그죠? 겁먹으시면 안 돼요. 주식하는 사람은 그냥 항상 일정해야 돼요. 일정하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제 저도 뭐 제가 전기공학과 출신은 아니지만, 그 전기를 우리가 잘 쓰고 있잖아요. 집에서, 뭐 회사에서, 평상시에도. 근데 그 전기를 일정하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그것도 기술이라면서요. 네. 일정하게. 그죠? 똑같아요. 주식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일정하게 쭉 가야 돼요. 수익 났을 때 또 붕 떠가지고 막 또 이러다가 조금 또 손실 나거나 약간 좀 주식 내려앉으면 또 우울해하고 그러면은 돈 벌려 들었다가 정신병 걸려요. 항상 일정해요. 이제 그런 거 훈련하신다고 생각하면서 하시면 더 좋겠죠. 그죠? 네. 처음부터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근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와서 이제 얻어맞고 얻어 터지고, 그죠? 네.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다. 네. 자, 얼마 전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 투자라는 게 항상 내 계획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올라가서 나한테 이렇게 요 정도의 기간에 요 정도의 수익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샀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부터 요 얘기 끝나면 테마주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선 얘기해 볼까요? 트럼프 수혜주를 산 사람이 있어요.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서. 왜냐면 6월달에 바이든 TV 토론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실제 미국에 아는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이 많대요. 미국도. 트럼프 수혜주를 사놨는데 갑자기 바이든이 후보를 사퇴하고 해리스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트럼프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있겠죠.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상황이 막 바뀌어. 조만간에 지금 누구예요? 이재명 씨가 그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이재명 씨가 만약에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진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만약에 감옥 실형이 나온다, 그럼 구속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은 김동연 씨가 왠지 잘 될 것 같아서 김동연 테마주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 걸 사놓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김경수 씨가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안 해줬던 복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줬어요. 이런 걸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으면 대단한 거지. 근데 다 몰랐거든. 갑자기 꼬이는 거예요. 그럼 김동연 테마주 많이 사놓으신 분들은 당황하는 거죠. 그쵸? 대표적인 게 뭐냐, 날씨.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대요. 막 사놨어. 장마수혜주를. 비가 안 와. 옛날에 2015년인가 2014년인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아우 막 비 엄청 온대요. 홍수난데. 그래가지고
저희 방에서 그걸 사놨어요. 언제? 8월달, 9월달에 태풍도 엄청 오고 막 비가 엄청 오는 거야. 막 우리나라에 있는 기상학자는 다 나와서 그 소리를. 가뭄이었어요. 가뭄. 가뭄 왔어. 네? 장마수유 사놨다가 가뭄이 왔다니까요. 근데 그 주식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11월 달에, 그러니까 9월이나 늦어도 10월 달에 돈 벌고 팔 줄 알았는데 못 팔았죠. 왜? 가뭄이 왔으니까. 근데 11월 달에 상한가 2개 먹고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11월 달에 장마가 왔어요.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정확히 2014년인지 13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됐어요. 10년 전인데 11월 달에 장마 왔다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풀릴지 아무도 몰라요. 네. 이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해도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모든 걸 다 맞추고 막 제갈공명이 와도 그거 다 못 맞힐 것 같은데. 제갈공명, 우리나라 사람들 제갈공명 좋아하잖아요. 그죠? 제갈공명이 오셔도 이거 다 못 맞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항상 그런 일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예전에 삼국지에서 조조한테 그 순욱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현명한 그 군사, 그러니까 전략가는 자기가 질 것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세운다고. 실제 주식하는 사람 중에 잘하는 분들은 본인이 생각한 게 실수할 수 있다라고, 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수도 없이 겪다 보면 사람이 강해지고 이제 좀 편안해지는 거죠. 그 처음부터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면서 깨닫고 성공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거지, 처음부터 뭐 책 많이 보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보시는 거는 도움이 되긴 됩니다. 근데 그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잘 될 때는 기쁘기도 하고 생각했는데 안 됐을 때 되게 힘들기도 하시죠. 그런 걸 겪으면서 네, 좋아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너무 이제 피를 많이 흘리시면 투자 금액이 다 사라지니까 그게 문제지. 아셨죠? 네.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1월 달에 그 장마 수혜주들이 갔다고. 11월에 장마가 와가지고. 오늘 그런 거 처음이었어요. 어쨌든 세력이 매집을 해놨으면 간다니까요. 가요. 어떻게든 가. 네. 그냥 걱정들 하지 마세요. 그런 걸 배우는 게 주식 투자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움직였던 이런저런 테마주들을 볼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미국에서 연준 의장이 뭐라 말을 할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테마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 말이 신경 쓰여서 그 전에 안 보낸 거니까. 그럼 최근에 이제 가장 세게 올라왔던 게 이제 바이오주니까 바이오주 몇 개를 좀 볼게요. 다 보진 못하겠죠, 시간상. 중요한 것만 보여드리면 그냥 이래요. 그러니까 터는 거예요. 터는데 저도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변동성이 심할 거다. 바이오주들이. 그러니까 수익 나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오래 들고 갈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팔아서 수익을 챙기면서 가셔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대형주부터 볼까요? 바이오주. 대형주들은 계속 잘 가요.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유한양이 이틀 전에 호전에 왔을 안 가고 어제 하루 쉰 다음에 오늘 가죠. 또 유한양이 네. FDA 승인받은 폐암 그 치료제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녹십자 좋죠? 잘 가요. 대웅제약 잘 가요. 괜찮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동아 소시홀딩스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누구야? 엠폭스, 그죠? 이쪽에서 코로나보다는 엠폭스에 더 신경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보면은 난리도 아니죠. 올라간 게 다 거의 사라지고 있어. 제가 어제 그 얘기 해드렸죠. 원칙상은, 원리대로만 얘기하면
어제가 바닥인 게 맞아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한두 번 더 빼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만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또 뺐다고. 누구? 신용 미수 몰빵 개미들이 많이 지른 거 위주로 후려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랩지노믹스가 이게 신용 물량 늘어나는 게 눈에 확 띄실걸요? 어때요? 신용 확 늘어났죠? 떨어지는데도 잡는 거라 이게 지금. 음봉 4개 나왔죠, 그죠?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왜 음봉이 4개 나왔냐? 낮에 의원님한테 강의를 했는데 여기서 못하겠고 시간도 없고 여기서 그걸 가르쳐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거는 저만의 이제 기법이기 때문에 원래 음봉이 한 3개만 나오고 끝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반적으로 배우시는 낙폭과대 그 기법은 대부분 음봉 3개 나오면 반등 나온다 보통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넣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 캔들의 모양이랑 밑에 거래량에 어떤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음봉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오늘 다 설명을 해드려요. 이게 다 그런 케이스라고. 근데 이제 어제 그랬잖아요. 신용 미수, 특히 미수를 털 거라고. 근데 미수를 여기서 쓴 사람도 있고 여기서 쓴 사람도 있고 여기서 쓴 사람도 있고 심지어 여기서 쓴 사람도 있겠죠. 밑에 보면 이건 신용이긴 한데 어제도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어제. 이게 뭐예요? 1, 2, 3. 자, 3방 나왔다. 내일 반등 세게 나온다. 그리고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세력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왔니? 아침부터 마이너스 10%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세력이 못된 겁니까? 아니면 세력이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신용 미수 몰빵 치는 사람이 못된 겁니까? 저는 세력이 아니라 여기서 신용 미수 몰빵 치시는 분들이 더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종목들이 헤매거든요. 누군가가 욕심을 내면 잘 안 돼요. 요즘에 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거 할 때 그 조합원들끼리 그 잘 안 되죠. 의견 조율이. 왜 그러겠어요? 서로의 욕심 때문에 이게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나오고 합의가 도출이 안 돼요. 욕심 많은 사람이 끼면 일 처리가 안 됩니다. 회사에서도 똑같고 주식도 똑같습니다. 신용을이나 미수를 쓴 사람이 여기에서만 다 썼으면은 이쯤에서 끝나야지. 근데 보세요. 확 나가죠. 그리고 뭐 수젠텍 이런 것들 보시면 계속 추가 하락하죠. 여기는 신용이 줄어들었는데 왜 자꾸 떨어져요? 신용을 못 쓰게 썼으니까. 신용 사용 금지. 지금은 쓰게 놓은 것 같은데 그땐 금지였겠죠. 그죠? 휴마시스 막 내리꽂죠. 왜 그러겠어? 이런 캔들은 있잖아요. 단기 매매하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캔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왜 본인 주식이라는 게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단기 매매하는 사람은요, 절대 이런 데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캔들을 상상조차 못해요. 이런 게 나올 거라고는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네. 진짜로 오늘 그런 거 나왔다니까. 진매트릭스 이런 거. 확 그러네. 휴마시스 모양새가 이게 아마 이거 들고 있는 분들 오늘 되게 좀 실망감이 크실 거라고. 네. 다 일해놨어요. 그린생명과 얘는 그러니까 코로나, 엠폭스 요 관련주 중에서 음봉으로 떨어진 거 중에 얘가 지금 모양새가 제일 나아요.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탠다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음봉 떨어진 것 중에 제일 깔끔하게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낮에 그 라이브 회원들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이게 제일 깔끔하게 끝난 거. 떨어지려면 이렇게 떨어져야지. 미코바이오메들은 미쳐서 날뛰고 있고요. 어제는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5%, 플러스 25%까지 갔고, 오늘은 마이너스 16%에서 플러스 8%까지 갔어요. 대단해. 조만간 여기도 이제 뭐가 나오겠지.
이러면요 센 거 나와요. 센 양봉이나 센 음봉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조심하세요. 잘하시면은 대박이지만 잘못 걸려드리면 촉박이니까. 자, 바이오주는 이제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끝난 게 아닌데, 네, 지금 굉장히 심하게 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중에 힌트가 뭐냐, 웰크론 같은 아니면 모나리자 같은 이런 마스크 테마주가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뭐 크게 올라온 것도 없는데, 근데 얘네들도 보시면 신용 쓴 거 보세요. 아, 나 진짜 신용 쓴 무서워 죽겠어. 바닥에 있는 애들도 신용 얘만큼 썼더라고. 웰크론 신용 늘었죠. KM 신용 는 거 보세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막 사죠. 그래서 더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라고. 아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돼요? 케인 같은 거를 글쎄요. 이것도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제일 안전한 거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걸로 얘기합시다. 진원생명과 이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많이 갈 때 밑에서 따라가고 싶어갖고 살짝 들었다가 논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얘네들이 대장들이 떨어질 때 같이 좀 떨어졌겠죠? 얘네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조금 올라간 거 반납하고서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사실 싸고 좋은 거 많습니다. 싸고 좋은 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새 차고 얘는 뭐예요? 중고차예요. 택시가 겉으로 봐서는 깨끗한데 주행을 되게 많이 한 차들 많잖아요. 30만 킬로 이렇게 30만 킬로. 겉은 새 거예요. 근데 운행을 많이 하니까 그런 차는 사시면은 고치다가 끝나겠다, 그죠? 네. 이런 건 이제 뭐라고 그래요? 택시. 근데 밑에 진짜 새 거 같은 정말 새 차 같은 중고차가 있다니까. 조금 올라가다. 주행거리 한 5,000km, 3,000km 이런 거. 네. 엔진오일 한 번도 안 가는 거. 이런 거 많습니다. 이런 거 사실. 종목 필요하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우리는 여기 있는 거 좋아해. 그 월요일까지 신나게 수익 내고 화수 목금 4일 동안은 거의 매진만 했어요. 아, 물론 오늘 저기 단기 문자반에는 저기 메토센 하나 나간 게 있어요. 단기 문자반은 그 트럼프 수혜주 그쪽 방에 하나 드린 게 있는데 그거 좀 팔았어요. 근데 오늘 그거 판 거 왜 수익률 공개 안 하냐?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뭐 수익 난 거 오늘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매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놨죠. 왜? 다 눌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는 게 있어야 수익 실현을 하지. 다 눌러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전기차 화재 방지. 얘네들은 화요일날, 그죠? 화요일날 오르고 뭐 하고 있어요? 쉬어요. 근데 얘네들의 한계는 뭐냐면 낙폭과대에서 반등이 세게 나왔고요. 그리고 다 어딘가에 매물대에다 걸려요. 다 걸려요. EV 첨단 소재. 오늘 아침에 시초가 굉장히 세게 뛰었죠. 근데 여기를 못 넘기잖아. 그리고 누가 또 신용을 쓰고 있어. 우리들의 원수. 그죠? 레이크 머티리얼 못 가잖아요. 못 가면 좀 냅두지. 또 신용을 쓰고 있어. 왜 자꾸 여기서 신용을 쓸까요? 현금 없으니까. 한농화성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신용이 미친듯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신용 늘어나는 거 보세요. 땅바닥에서 독사가 사람 깨물으려고 막 뛰어오르는 것 같아요. 코브라이잖아요, 코브라. 저는 뱀을 되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 싫어하는 게 신용 쓰는 사람. 신용 쓰는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아무튼 이러고
코브라 이렇게 보면 막 춤추듯이 막 전기차 화재 방지. 요즘에 TV만 틀면 어디 전기차에서 불났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전기차 쪽도 지금 전기차 화재 방지 쪽도 좀 그래요. 크게 관계 없다고. 화요일까지 했어, 화요일까지. 그리고 요즘에 전력 설비 관련주들 좀 반등 나오죠. 전력 설비. 그 전기 전선, 세명 전기. 어제 아침에 좀 약간 정확하게 수요일이지. 수요일날 시간에 의해서 급등했고 목요일날 어제 아침에 14%까지 올랐었지만 음봉으로 끝났죠. 오늘 또 상승을 시작했는데 끝날 때 이렇게 끝났어요. 세명 전기인데 앞에서 많이 갔죠, 그죠? 이미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신용 물량이 여기서 막 다이나믹하게 막 늘거나 줄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쭉 내려와서 한 2달 쉬었잖아요. 그러면은 전에 10,000원이었는데 지금 5,000원대인데 다시 10,000원 갈까봐 여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어떤 시그널도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방향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어제하고 오늘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들었다 놨다 했지만 방향을 틀었다는, 지금 계속 우하향으로 떨어지다가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시그널이 없어요. 여기서 잘못 사시면 원래가 3,000원짜리였죠? 2,000원짜리였나? 3,000원 초반으로 내려갈 겁니다. 잘못 건들면. 근데 만약에 다시 전고 쪽을 향해서 간다? 그럼 여기서 반드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몸을 틉니다. 몸을 튼다니까. 운동선수들이 저기 뭐 축구선수도 그렇고 야구선수도 그렇고 그 경기장에 들어오기 전에 몸을 좀 데핀 다음에 들어오잖아요. 막 뛰면서 체온을 올린 다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워밍업을 해요. 그게 보인다. 그런 시그널이 보이는데 그게 없어요. 대한전선 마찬가지겠죠. 신용이 줄어드는 거는 참 좋은데 거래도 없고 그냥 방향 전환이 아직 안 됐어요. 제롱산업 여기도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이 없고. 근데 KBI 메탈이라고 얘는 뭐냐면 떨어지다가 이게 방향 전환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보니까 우측으로 탁 틀었죠. 방향을 그렇게. 그죠? 좋아요. 좋은데 누가 신용을 무서워 죽겠어 진짜. 여기서 신용을 이만큼을 썼어. 8월 중순에 신용이 한 2%까지 내려갔는데 지금은 6%예요. 네? 여기서 신용이 2%대였다고. 근데 지금 6%대라고. 이렇게 세게 늘어난 적이 글쎄요. 순간 이만큼 늘어났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가끔씩 세력들이 신용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맞으면 천만다행인데 아니면 난리 나겠죠. 근데 KBI 메탈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전선주들이 다 가려면 다 같이 가야지 자기 혼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하면은 꼭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 회사 좋아요. 회사가 좋건 나쁘건 올라올 때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또 갈 때는 그때 같이 가야 됩니다. 정말 엄청난 뭐 워렌 버핏이 막 이 회사에 투자한다 이 정도의 엄청난 초강력 호재가 아닌 이상은 혼자 못 갑니다. 대부분 초강력 호재라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못 갑니다. 차트는 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신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신용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부터 신용이 늘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방향을 틀 때는 신용이 줄었거든요. 언제? 8월 5일 이후로 망할까봐 겁먹어가지고 신용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막 승부사 기질을 갖고 있는 것 같죠. 신용 미소 몰빵 쓰니까 막 승부사 갖고 막 겁 없고 그죠? 겁 되게 많아요. 8월 5일날 딱 지수 폭락하니까 그 이후로 신용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만큼 늘었거든요. 네. 좀 걱정되는 거죠.
세력이 쓰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공부 삼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전력 설비 뭐 이런 것들 관련주들이 시간에도 움직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김 빠진 맥주처럼 저러고 있어. 해리스 관련주들이 오늘 시간 다 됐네. 잠깐만요. 내 제 뒤에 그 김 실장님 방송할 때 오늘 미국 대선주 얘기한다는 것 같은데 잠깐만. 맞나? 아 맞네. 일단 지금 저는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부족한 거는 이번 방송 들으시면 되겠다. 요즘 이번 방송 한 20분 정도밖에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해리스 트럼프 관련주 총정리한다고. 총정리. 네. 제 방송 듣다 가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해리스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우리바이오 오늘 11% 올라왔죠. 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오성 첨단 소재 4%. 이게 아까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었지만 지금부터는 차트 분석이 안 됩니다. 차트 분석이 안 돼요. 굉장히 어렵게 갈 거예요. 화일약품도 마찬가지고. 신용 물량이 조금 줄었거든요. 다들 조금씩은 줄었는데 크게 준 게 아니라서 부담스럽고 앞에 매물대를 얘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올라왔지? 또 부담스럽고. 근데 그러면 얘네 끝났어요. 사시면 안 돼요. 그 말도 못해요 이제. 왜? 오늘 이상한 양봉이 나왔거든. 이건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와선 안 될 음봉이 나온 게 아니라 나와선 안 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차트 분석 불가. 저 차트 분석 자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불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네. 아마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들 그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않는 이상은 모르거든요. 네. 난동을 필 거라니. 난동.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난동을 필 거라니. 그 해리스 관련주 중에서 대마 쪽은 조심해야 돼요. 네.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네. 들어가서 수익 내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트럼프 관련주들은 괜찮아요. 트럼프가 괜찮다는 게 아니고 트럼프 관련주가.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럼프 싫어하시는 데 되게 많더라고요. 일신석재인데 이게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매물대 제일 심한 자리겠죠? 근데 여기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요. 여기 매물대, 여기 한 보름 이상 횡보했거든요. 거래도 많고 여기 신용도 막 늘었었고 매물대예요 여기. 그죠? 근데 여기 딱 거래 실어서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 그럼 뭐예요? 매물대 싸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겼거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향해서 공격을 해서 이겼거나 즉 매물대 소화를 다 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여기서 매집했던 세력이랑 여기 올린 세력이랑 같은 편이고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잘 끝난 겁니다. 사지 마세요.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왜 사지 말라고 할까요? 힌트 드린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조금 올라가잖아요. 여기 윗골이 긴 게 있고 대량거래 터진 게 있어서 아마 가만 안 있을걸요. 근데 여기서 조금 여기서 내려오면요 여기까지 끌고 내려와요. 지금 1,500원인데 끌고 내려면 1,200원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0% 손해인데 견디실 수 있겠어요? 응? 사지 마세요.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혼자서 대응이 잘 어려워요. 올라가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많으실 거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 트럼프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으시겠죠. 왜 올라가는지 모르실 테니까. 트럼프 관련주가 올라갈 때는 트럼프한테 좋은 얘기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는 트럼프한테 좋은 얘기가 안 나오거든. 저는 미국 쪽이나 이런 기사를 직접 봐요. 그래서 아는 거라고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하진 않으시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기 해리스 관련주보다는 트럼프 관련주들이 상태가 양호합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종목들이 차트도 비슷하고 자리도 비슷하고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죠. 근데 이제 정보 접근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좀 힘드시니까
전문가들이 리딩을 하면 모르겠는데 잘 아는 사람이 리딩하면 근데 차트만 보고 하시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네. 정리를 쭉 해드리면 바이오주들도 전기차 화재방지 테마주도 전력설비 해리스 트럼프 관련주들도 들었다 놨다 했지만 아주 크게 무리지어서 올라간 거는 없다 이겁니다. 화요일까지는 괜찮았는데 수목금은 다 대부분 쉬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쉬었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대금은 코스닥 쪽 거래대금은 괜찮은데 못 갔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맨날 금리 가지고 올릴까 말까 해줄까 말까 2년 동안 3년 동안 그래갖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진을 빼게 만들었던 연준 파월 의장이 미국의 9월 첫 금리 인하를 앞두고 마지막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트라우마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상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면 저 사람 얘기 끝나고 별 얘기 없으면 다음 주에는 개별주 테마주들이 특히 테마주들이 많이 갈 수 있겠죠. 대형주보다는 테마주가 좋은 거예요. 왜? 대형주가 가려면요 다시 외국인들이 막 주식을 사가지고 거래대금이 12조, 13조, 15조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거래대금 8조 원, 9조 원이거든. 7조 원일 때도 있고. 그럼 갑자기 못 올려요. 그러면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테마주 쪽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와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아까 뭐 얘기해드렸지만 저희 단기 문자반에 오늘 수익 실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도 잘해놨고 다음 주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장이 막 저 종목들만 올라갈 때는 수익 실현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고 종목들이 눌릴 때는 여유 있게 앞에서 번 돈 갖고 매집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매집, 수익 실현, 매집, 수익 실현. 네. 그러면서 계좌가 계속 굴러가니까 돈을 잘 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면 단기, 뭐 스윙이면 스윙 다 자신 있으니까 우리 방에 들어오셔서 매매를 좀 하세요. 지금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매매입니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가면 앞에서 수익 나게 다 사라지기 때문에 바이오주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받아서 편안하게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지금부터 돈을 좀 버셔야지 다음 달 추석 셀 돈을 좀 벌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쵸?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뒤에 그 김 실장님이 트럼프하고 해리스 관련주 총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